정배우 사건에 세 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폴더 페미 조작편 들어갑니다. 자, 지도의 머핏은 일단 마무리를 했고요. 정배우의 페미 조작. 자, 페미 조작 비긴스입니다. 자, 정배우의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정배우가 3개월 전에 김태연 변호사님, 네, 김태연 변호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변호를 잘하셔서 김태연 변호사님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워마드 회원 20명 고소했습니다. 수고링 크크 미녀 변호사님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게 컨셉을 잡은 거겠죠. 워마드 회원님은 대부분 여성들일 텐데, 예, 여성 변호사님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정배우의 큰 그림이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큰 그림이 갈까요? 보시죠. 자, 프로도님이라는 분께서 이 정배우가 50만 원을 벌 수 있다. 예, 50만 원을 벌 수 있다. 해가지고 프로도라는 여성분이 전화를 합니다. 자기 그 사진과 연락처를 보냅니다. 근데 사진을 보더니 몸집이 있고 머리가 짧으니까 갑자기 다른 여성분들하고는 다 여친 컨셉으로 찍으시다가 정배우님께서 갑자기 메갈로 찍자. 내가 3달 전에 고소했으니까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고소했으니까 3달 전 고소한 그 메갈련이라는 욕이죠. 그러니까 범죄자죠, 어떻게 보면. 악플 달아서 고소당한 범죄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다 써줍니다. 그 카톡 내용을 저번에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카톡 내용을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여성분은 페미가 뭔지도 모릅니다. 뭐 일베 용어나 워마드 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돈이 필요해서 힘들게 이제 하고 이제 돈을 벌게 해준다니까. 근데 이게 사실상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나누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가세요. 그러니까 정배우가 뭐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맞방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수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또 영상 올린 거를 보시면 알다시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르니까 하자고 하니까 했는데 저렇게 올린 겁니다. 악플러 메갈 잡았습니다. 조작 영상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3일 전이라고 돼 있었고 조회수가 27,345회입니다. 분명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합니다. 3달 전 김태연 변호사님과 악플러 페미 고소한 사람들이 취소해달라고 전화 맨날 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라고 하면서 방송 중에 전화 온 것처럼 해서 지금 조회수가 2만대 될 겁니다. 자, 이게 올라오고 나서 자, 이 영상을 또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그 고소하러 경찰서 왔다는 영상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사무장인 것 같습니다. 남성분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답변을 제대로 안 해요. 이게 급한 사건이잖아요. 조작한 사건인데.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걸 사실 확인을 해서 김태연 변호사님이 개입이 없다면 이거는 정배우를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은 그 정배우에게 악플을 단 사람들에 대해서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건데 지금 여성을 섭외해가지고 메갈이 뭐 제대로 뭐 그걸 페미가 뭔지 모르는 여성을 돈 주겠다고 해가지고 섭외 조작한 영상에 이거를 다시 이거를 했다. 그래서 변호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사무장이 이상하게 답변을 해요. 그건 다 녹음해 놨으니까 나중에 또 팩트체크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아직까지 김태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이 조작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연관성이 없으면 정배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본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님에 대해서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한 거 아닙니까? 조작 영상에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님 사무실 쪽에서 답변이 계속 없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페미를 조작한 사건은 이건 여성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영상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영상이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프로더님 대신해서 그 친한 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거를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기로. 근데 그 지인 언니가 답답하니까 이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휴가 갔을 때 저한테 이미 제보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제보를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그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기자로서. 작은 사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를 썼더니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배우가. 제가 그랬죠. 아니 입장을 할 수는 있겠어. 방송할 때 팩트 체크할 때 전화하겠다. 전화해가지고는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복염을 왜 하고 왜 신태일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결국 끊었는데 페미 조작 사건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기 싫다. 공개할 수 없다. 댓글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정배우가 거기에 악플 없었다. 지금 피해자는 악플 보고 피해 입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려달라고 한 건데 악플 없다. 그럼 공개할 수 있느냐? 못한다. 내가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진실은 다 거부하고 갑자기 왜 BJ 복염 근거도 없는데 의혹을 제기하냐? 뭐 신태일 얘기 갑자기 물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하고 뉴커의 기사를 쓰자 정배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유신형님, 형님의 이게 12월 27일 날 목요일 날 오전 4시 49분에 새벽에 유신형님 형님의 전쟁 선포 즐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올릴 영상 없어서 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노빠꾸 정배우식 팩트체크 보여드릴게요. 악의는 없는 거 아시죠? 형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 흐흐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전에도 저한테 이걸 꼭 해야 되냐 라고 그 카톡을 보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협박을 저렇게 보냅니다. 카톡으로. 자, 그리고 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뉴커 조회수 조작 증거 영상입니다. 라고 하면 첨부를 해서 시청자분께 제보해주신 뉴커 조회수 조작 증거 영상입니다. 몇 초 만에 잠깐만요. 지금 크기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협박 메일을 보낸 건데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뉴커 조회수 조작 증거 영상입니다. 몇 초 만에 30단위에서 9만 단위까지 올라가네요. 답변하시죠. 댓글은 한 개 아니면 무프린 기사가 대부분인데 조회수는 10만에서 20만. 뉴커의 메인에 여러 광고를 있었던데 광고주와 해당 회사들에게 전체 첨부해서 보내겠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할게요. 라고 협박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자, 이걸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자, 왜 영상이 안 뜨지? 자, 이게 고정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그 광고를 받을 때요. 대부분 광고주들에서 보는 게 뭘까요? 서버 카운트입니다. 조회수 안 봐요. 왜냐면 조회수는 새로 고침만 하나만 올라가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렉이 심해서 이게 늦게 뜨거나 버벅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편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보는 거는 카페24 서버를 쓰니까 그 서버 카운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솔루션 자체의 카운트도 보지만 카페24의 서버 카운트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 배너 회사 거를 쓰는데 거기에 페이지 뷰를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랭키닷컴 순위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사이트 방문자 수가 나오는 뭐 코리안 링크라든가 이런 걸 써서 광고를 하는 것이지 조회수를 보고 광고 주는 데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게시판 조회수 보고 광고 주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뉴스 사이트는 애초에 조회수가 공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플랫폼을 살 때 지금 웹 솔루션을 살 때 이걸 가려달라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만 가려주는 게. 그래서 공개가 된 거고요. 조회수는 광고로 수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광고주한테 보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증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인데요. 자, 저희 사이트
이걸 좀 넓힐 수가 없나? 좀 넓히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난달, 그러니까 2018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좀 가렸어요. 방문자 수나. 자, 여기 나오죠. 어제 방문자 수 36,350명, 오늘 49,000명, 지난주 36,000 뭐 이렇게 나오죠. 이번 달 118만 794 서버 카운트입니다. 카페24도 거의 일치를 하고요. 이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웹 프로그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전대비 최대 54만 명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저희 사이트가 다운된 적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배너 회사 클릭몬이거든요. 지금 전체 광고가 대부분이 다 클릭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구글 광고라든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가입해서 여기서 배너를 롤링 시켜주는 곳인데, 노출 횟수를 보십시오. 배너당. 네. 10만이 넘죠? 9만, 10만. 네. 뭐, 저희 사이트를 우습게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돈을 주는 사이트잖아요. 이거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 노출 횟수가 9만에서 10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고, 저걸 속이면 저는 현행법으로 체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게 클릭당, 노출당 돈을 받을 수 있는 광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기술도 없고요. 저걸 입증하려면 제가 조작했다는 걸 누군가 찍어서 공개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이게 저희 공개적인 데이터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카페24 서버 카운트도 카페24 공식 답변 받은 거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많이 온다라는 걸 못 믿겠지만, 그러니까 광고주가 광고를 단독으로 줄 때는 반드시 받는 게 있습니다. 예. 서버 카운트, 서버 접속 카운트, 그리고 거기에 올려져 있는 다른 광고, 뭐 네트워크 배너의 노출수, 그리고 랭키닷컴이나 코리아링크나 다른 사이트에서 집계한 자료, 이걸 보고 광고를 주는 것이지, 어떤 사이트도 조회수를 보고 광고 주는 데는 없습니다. 디스인사이드, 일베, 기존의 사이트, 미디어 사이트들도 조회수 보고 광고 주는 데는 없어요. 왜냐? 그게 충분히 다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솔루션에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게 유실됐을 경우에 운영자가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솔루션 판매 웹 솔루션에 다 있어요. 그 기능이.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광고를 주는 회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들도 그거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회수를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 새로 고침만 해도 올라가요. 새로 고침하는 프로그램만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해도 몇만 부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서버에 과부하를 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서버 느려가지고 2배로 지금 올 초에 개편으로 나가게 되는데, 속도 때문에. 그래서 정배우가 주장한 부분에서 일부 공개를 했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카페24의 서버 자료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버 카운트. 저희 솔루션, 웹 솔루션 서버 카운트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좀 입증을 했고요. 저희를 미워하는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아까 그렇게 협박을 주고 나서 지금 정배우가 올린 겁니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작권도 침해하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팩트체크는 나중에 할게요.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지만, 정배우가 올린 이 모든 영상에 대해서 제가 경찰 고소 준비 자료가 많아서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녹취록을 뜨면 그걸 가지고 팩트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세요. 제 스스로를 제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수위로. 지노렌 버핏과 정배우를 팩트체크한 수위로, 예, 수위로 제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팩트체크를 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법적은 어차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팩트체크 할 것을. 근데 여기서 하나만 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보아 팬티를 성추행했답니다. 제가 감히 SM 엔터테인먼트의 2인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수만 회장님 다음으로 이사급으로 2인자인 보아를 만나서 팬티를 성추행했답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만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진행하는 전화 개그 방식이 뭐냐면 막장이 전화해서 저를 공격하면 그걸 애드립으로 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애드립을 쳤겠죠. 그래서 제가 YTN 뉴스속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K-팝 스타가 원 때 인기가 많았거든요. 심사위원으로 보아 그리고 누구죠? 양현석 그 다음에 박진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성대모사 하는 형식으로 드립을 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K-팝 스타 나왔는데 빤스를 내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심사위원이 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신 분들이 불쾌하고 부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유행어를 썼으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게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봤을 때 그 전체적인 상황이나 정황이나 의도를 봅니다. 그 드립은 전화를 했던 상대방에 대한 드립이지 K-팝 스타 해설 그 심사위원들을 무슨 희롱하고 뭘 할 목적이 아닙니다. 성대모사만 했을 뿐. 예. 그런데 그거를 팬티 성추행이라고. K-팝 스타의 출연자가 빤스를 내렸다. 이걸 가지고 성대모사 드립을 치는 건데 내가 보아 씨의 팬티를 성추행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카톡으로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배우한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성추행은 만지거나 더듬거나 아주 중한 범죄다.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예요, 이거는. 성희롱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근데 누가 봐도 상대방 전화한 사람을 드립하면서 참여자가 내렸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심사위원이 한마디씩 했다라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럴 의도성도 없었고 고의성도 없었고 그걸 들었을 때 왜 거기서 그 성대모사를 하느냐라고 불쾌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성추행은 아니지 않냐 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성추행을 보아 팬티 성희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얼마나 중한 죄인지 현직 인터넷 신문사의 대표고 인터넷 방송을 21년째 했고 그리고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를 하는 사람을 그 발언이 부적절했다. 아니 성대모사가 부적절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0번 1000번. 그 대상이 전화한 사람 상대방이었고 그 사람이 K-팝 스타 참여자였고 그 사람이 팬티를 내렸을 때 심사위원이 한마디씩 유행어로 한다. 이 설정이 불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절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배우가 제가 자신의 정배우 페미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뤘다고 해서 저를 완전히 쓰레기로 지금 보면 이 내용들 보세요. 대도서관 노래 못한다. 내가 방송에서 어머니랑 우연히 보다가 대도서관이 나왔는데 노래를 정말 못하더라. 한마디 했어요. 그때 그걸 팩트체크 한다고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유신이 정말 쓰레기죠. 여기만 나오는 게. 자, 또 하나 살펴볼까요? 범죄자 봐주는 윽신. 이건 모욕죄입니다. 윽신은. 윽신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건 모욕죄예요. 혐의. 자, 범죄자 봐주는 윽신이 뭐냐면 유신이 진오랜 버핏이 인터뷰 방송이나 팩트체크를 도와줬기 때문에 절친이라서 진오랜 버핏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영상 올리기 전에 이미 제가 크림님의 제보를 받고 토요일날 팩트체크 해가지고 버핏이 난리가 났죠. 그 다음날 뭐 자살한다 뭐한다 전화하고 난리치고. 근데 그걸 뻔히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팩트체크 한다는 사람이 나보고 범죄자를 봐주는 사람이랍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올리기 전에 팩트체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쪽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고 답변이 왔어요. 지금 접수해서 처리 중이라고. 저는 범죄자를 봐준 적이 없습니다. 진오랜 버핏을 봐준 적도 없고요. 나는 봐준 적이 없어요. 이거 올리기 전에 이미 진오랜 버핏 그 몽캠 사건을 제보받아서 팩트체크를 토요일날 했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한 윽신. 내가 범죄자라는 거죠. 코배달 전화번호 유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고소하면서 코배달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 그 방송 참여해가지고 방해하고 단톡방 만들어서 한 거 다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거를 갖다가, 그리고 내가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 통화한다고 해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나는 소리를 잘 들리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노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 처벌 받는지를 제가 이번에, 그리고 나는 코배달도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같이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코배달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는 뭐 소송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대요. 둘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유신 고소하면 자기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안 한다. 악플 달았기 때문에. 그 고소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남자답게 그냥 퉁치면 되는데 계속 어그로를 끌고 다니고 있어, 코배달. 나도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못 참고 지금까지 코배달이 저한테 해왔던 악플, 자료 다 정리해가지고요,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할 테니까 그 부분 내가 비고의적으로 무단으로 제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한 사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처벌 받을게요. 벌금형을 받든. 근데 코배달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 협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고소할 테니까 본인도 알아서 하세요. 자수할 테니까. 저는 고의적이지도 않았고 소리 잘 들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니고 했으니까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입건도 안 되고 고소도 안 됐는데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요, 행정학과 나와서 배웠어요, 배울 만큼. 누가 신고도 안 하고 인지수사도 안 해가지고 입건돼가지고 수사도 안 됐는데 범죄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요? 응?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거 신고 안 하면은 계속 갈 거니까 코배달 그냥 제가 고소하고요. 더 이상 이런 괴롭힘, 이거 괴롭힌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게시판에 글 쓰고 여기저기에다 글 쓰고 댓글 달고 그 방에 채팅하고, 더 이상 괴롭힘 당하기 싫네요. 내가 원하지도 않게 내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도 없이 왜 갑자기 전화를 했는지, 그 여부도 본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이제 저 피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합시다. 본인이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법적 대응 안 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합시다. 그게 소원이면. 팩트체크해서 내가 처벌받아서 벌금 낼 거 있으면 벌금 낼게요. 고의적이지도 않았고.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하고 기사를 썼더니 피해자와 합의하에 내렸던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진짜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배우는. 분명히 피해자 지인 언니와 약속을 해서 합의하에 그 영상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삭제를 안 한 겁니다. 삭제하면 광고를 못 받거든요. 그 2만 넘게, 아까 봤을 때 2만 넘게 한 광고를 못 받기 때문에 비공개로 숨겨놓은 겁니다. 올린 날짜 보세요. 1주 전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공개해가지고 41만 대까지 놔뒀습니다. 광고 붙여서요. 그리고 이게 조작 영상이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댓글을 막아놨습니다. 댓글을 막아놨어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분명히 피해자 지인 언니와 약속을 하고 삭제하기로 해놓고는 광고료 못 받으니까 비공개로 해놨다가 내가 팩트체크하고 기사를 쓰니까 왜 거기다가 제보했냐고 보복하기 위해서 저걸 다시 올린 겁니다. 아니에요. 다음은 또 갑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뭐 내렸다고 하시는데 그거 내렸는지 또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요거는 댓글을 막아놓은 43만까지 했네요. 광고료가 얼마가 나올까요? 그 여성분은 메갈이 뭔지도 모르고 페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범죄자, 악플단 메갈녀로 비하받고 계속해서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조작이란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배우는 자기가 수시로 자주 주작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알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앞에다가 김태현 변호사랑 경찰서에 가는 장면까지 올려놨습니다.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정배우가 문제가 커지니까 그냥 비공개로 해놨다. 그러면 광고를 다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제재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규정 위반으로 단순히 삭제가 된 것이냐. 제가 신고는 했거든요. 제가 신고는 했습니다. 신고도 하고 방통이나 뭐 여성가족부나 다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카톡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요. 이게 만약에 비공개로 잠시 숨겨놓은 거라면 광고비를 다 받습니다. 근데 그 규정 위반으로 삭제가 되면 못 받아요. 이 진실을 정배우가 꼭 밝혀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일단 첫 번째는 삭제가 목적이었지만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2만대 내렸다가 합의하에 보복하기 위해서 40만 볼 때까지 놔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돈을 주기로 해놓고 돈을 안 줬어요. 지금 조회수만 40만이 넘겨갔습니다. 광고비 이 정도면은 적지 않습니다. 광고를 달아놨으면. 근데 지금 피해자는 욕만 먹고 온갖 모욕, 치욕 다 당하고 이론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돈 준다고 해놓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건 분명히 돈 준다고 해놓고는 욕만 먹게 했으니까 이건 사기를 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 50만원 벌 수 있다고 해서 갔더니 여자친구 컨셉도 아니고 악플단 매갈 범죄자 컨셉이고 그거 다 대본 짜놓고 했더니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합의해서 내리기로 했는데 유신이 팩트체크하고 기사 썼다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 다시 올리고 43만까지 올려놓고, 그 기사 쓰고 팩트체크한 유신한테는, 기자한테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무슨 보아 팬티를 성추행했다라고 저렇게 아무 어이가 없습니다. 저게 팩트체크인가요? 그래서 제가 카톡 내용 중에 그 심각성을 얘기해 주니까 살짝 성희롱으로 바꿔놨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를 옹호하고 그렇게 다 올려놓고 아직도 뻔뻔스럽게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더 소름 돋는 건 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겁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50만원 줍니다. 여성 모집합니다. 안 해놓고 또 오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포르도라님이 장애로 등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뭐 이런 구체적으로 페미가 뭐냐, 뭐가 뭐냐 이런 거에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바도 하고 대화도 되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 꼬고 막 이러면 헷갈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등치도 있고 머리도 짧으니까 악플단 매갈려 범죄자로 해가지고 40만이 넘는 광고 달아가지고 이득을 얻어놓고 또다시 다른 여성을 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락한 사람이겠죠. 예,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돈도 주는 게 아니라 벌어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거를 저번에 50만원 준다고 했더니 이번에 4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올려서. 근데 그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벌어서 나누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촬영 한번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찍었던 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새로 올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여친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게 아닌 건가? 이게 그니까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어요.
마지막 날 찍은 영상이 그래도 조회수 7만 나오고 10만 나오고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진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연락이 두절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모를까요? 진짜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를까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욕설까지 들어가는 영상을 첨부를 합니다. 이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뒤졌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 게스트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사진과 연락 보내신 분한테 무슨 여관 창살 여관에 가자. 그리고 최근에 무슨 자기 아는 사람 여자친구랑 침대에서 있을 경우의 상황이라고 해놔가지고 또 자극적으로 올려놨다가 내렸더라고요. 진짜 더 이상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진오렌 버핏의 이게 연락하는 여성분들, 응? 그리고 정배우에게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 좀 이 실체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 40만원,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벌어서 나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죠. 그리고 이 페미 조작 영상의 피해자분은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좀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페미 조작 사건에 대한 팩트 체크였고요. 저 힘드니까. 다음은 요거는 이제 댓글 조작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댓글 조작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우의 실체에 대해서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정배우가 아까 저한테 협박 선전포고 하고 나서 올린 겁니다. 세기의 말빨 대결 정배우와 유신 끝장 토론이라고 올린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44분 전 조회수 1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왔을 때의 댓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을 하고 있는지 국정원만 조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함부로 윽자이크라고 모욕을 하면서 영상을 씁니다. 유신의 잘못된 점들 피해자분들 모든 제보해달라. 아직도 아무도 지적 안 하니까 왕인 줄 아네 라고 하면서 도발을 하면서 여기에 댓글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귀인님 내용을 특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에 대한 악플도 있고 정배우 유신을 잘 모르구나 막 이렇게 적어놓고 좋게 그 유신을 왜 피해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군.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 페미 주작 문재인 정부에서 대서특필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정말 무지하다.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이 사건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정배우 너만 모르는 거냐. 반성하기는커녕 유신이랑 싸우려고 하다니 나도 올해 유신을 벗지만 이렇게 규희님 걸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댓글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규희님 보셨고 주적이겠냐 구독 취소해야 되겠네 무리수두네 역시 뭐 하면서 주작이냐 관종의 삶이랑 이렇게 비판 글들이 섞여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뭐 이렇게 까는 것도 있고 주작이냐 그게 더 사건 더 커라고 이렇게 비판 글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깜쪽같이 규희님 글이 없어집니다. 이거를 캡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팩트체크의 달인이. 보면 규희님이나 비판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신 까는 내용, 욕하는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죄가 될까요? 죄가 되죠. 악플 방조죄가 되겠죠. 없습니다. 다 유신 욕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배우 압승, 뭐 유신 추하다. 자, 이거를 모를 거라 생각을 했나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유신을 욕하고 까고 이런 댓글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들은 다 삭제가 됩니다. 이걸 캡처해 놓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들은 다 삭제하고 유신 욕하는 글들만 이렇게 남겨놓는 게 고의적으로 유신을 욕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때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그 사족으로 진행하는 건데 정배우의 최근 글에 그 저기 아까 여성 모집하는 글에 갑자기 복염이 등장을 합니다. 형 나랑 하자 덜렁덜렁. 사람들이 막 설레요. 막 근데 이게 자, 요게 여러분들 복염일까요? 아닐까요? 딱 들어와 봤더니 아니에요. 복염 채널이 아니고 복염의 그 영상들 좋아요 자기가 표시한 영상을 모아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저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하필이면 정배우 영상에 왜 복염을 사칭하는 그게 붙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하필이면 그게 왜 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낚시성인지 누가 낚시를 한 건지 누가 고의적으로 악용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복염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복염이 좀 유명한 셀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댓글 달고 다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마미손도 있었고 무슨 그 래퍼 산이도 있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누가 의도한 건가에 대한 그 유튜브의 조사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누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정배우 여성 모집 그 댓글에 이게 갑자기 있어서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신이 일단은 정배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민영상의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유튜브에도 여러 건 신고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신고도 했고 이 페미 조작 사건은 방통위, 여가부부터 시작해서 주요 언론사나 단체에 다 제보를 했고 이게 공론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서 뭐 페미에 대해서 비판하고 서로 찬성하고 논쟁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작하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평범한 페미가 메갈이 뭔지도 모르는 여성을 돈을 준다고 50만 원씩 준다 뭐 얼마 준다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저렇게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욕먹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는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용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주변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주작으로 이거 주작이에요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여혐을 조장하는 아주 정말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된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여성분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저는 오늘 팩트체크를 제가 뉴스까기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더 이상 여성 시청자분들이 지노렌 버핏에게 연락해서 이런 몽캠 피해를 보거나 스토커 피해를 보거나 그리고 정배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뭐 페미 조작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오늘 뉴스까기를 통째로 2시간 가까이 들여가지고 팩트체크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 유튜브에 항의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건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상이 삭제됐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고 묻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미 조작을 하고 이 페미 조작 영상을 폭로했다고 해서 제보했다고 해서 삭제하기로 약속해놓고 비공개로 해놨다가 다시 공개해서 40몇만까지 악의적으로 공개한 올려놓은 행위 그리고 그거를 팩트체크하고 기사로 썼다고 해서 저렇게 악의적으로 보아를 성추행했다라고 범죄자를 옹호했다라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악의적으로 올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채널이 해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보복을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노렌 버핏과 정배우는 더 이상 유튜브에서 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공론화에서 책임을 확실하게 지게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한 거, 피해자에서 한 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욕, 유신을 억신이라고 표현하고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 업무방해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저를 보아 성추행범으로 본 거는 작은 사건은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까지 팩트체크는 뉴스과기에서 같이 다뤘고, 내일부터는 팩트체크는 0시 이후에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